반도체를 필두로 한 지역들이 활성화됐어요. 동탄을 비롯해서 반도체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과거에는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나 화성 살아 이랬는데 요새는 화성 산다고 안 하죠. 나 동탄 살아 이러잖아요. 너 어디 살아? 성남 산다고 안 하죠. 판교 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구축된 도심권, 핵심 업무지구를 기반으로 한 그 지역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수원 산다고 안 해요. 영통 산다고 그러고 광교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집니다. 제약바이오는 한국에서 어디가 이제 육성이 될까요? 바로 가 육성이 될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좀 장기적인 현황을 봤을 때 과연 어느 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우리가 어느 길목에 돈을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고 좋은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인사이트가 없이는 사실 이제 개별 종목만 가지고 갔을 때는 정말 짧게 수익을 낸다거나 단편적인 수익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긴 호흡과 그리고 더 미래를 내다보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우리가 더 큰 수익 그리고 더 구조적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시야를 넓히는 좀 기회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일은 예측할 수 없고 이건 하나의 개인인 저의 인사이트일 뿐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뿐더러 제가 얘기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우리가 논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주식시장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지만 올랐다 떨어지는 걸 반복하면서 사이클을 탈 때 꼭 올라가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이라는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를 떼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주도하는 건 결국 이제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코스닥에서 주로 이제 주도를 해나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코스닥에서 워낙에 2차 전지의 시총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옛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부과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두 가지를 꼽아보라라고 했을 때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왜 이렇게 사이클을 탈 때마다 구조적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라는 건 기술이 발전되면서 결국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점점 전자화가 돼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자동차에도 쓰이고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IoT라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초연결성 그 이외의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반도체는 앞으로도 인류를 대체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갔을 때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전자화라는 것은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되고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더더욱 발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술은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반도체는 끊임없이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 메모리 쪽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성이 옮겨가고 있다. 발전의 방향성이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 분야가 이제 성장이 멈추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메모리도 성장을 하는데 성장의 포텐셜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창출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활로를 뚫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생명 연장 그리고 질병을 정복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진시황 때부터 이어져 온 건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생명을 이제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거는 뭐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원했던 것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싸들고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만큼 제약바이오라는 산업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는 혹은 인류 그 이후에 더 나은 인격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고 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인류는 질병을 정복하고 생명이 훨씬 더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성장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새로운 질병들,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도 무수히 많습니다. 최근에 뭐 당뇨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지만 당뇨뿐만 아니라 암이라는 부분 역시도 아직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분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질병에 대한 무수한 지금 현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주식 투자를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섹터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충분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교육시킬 때 이과와 문과 뭐 많이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죠? 그렇죠. 공대 가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의대 가는 학생들. 그래서 IT 반도체나 공대 쪽에서 IT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 쪽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하는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또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의료 분야로 진출한 친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다시 말해서 그 산업 자체의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 산업에 침투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업종에서 종사하는 전문 직종 종사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업의 파이 자체 그리고 창출할 수 있는 그 성장성 자체가 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장할 때 한국의 국가 산업을 보게 되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1차 산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던 시대죠. 그래서 뭐 새마을 운동도 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많이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면서 좀 가면은 좋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농업, 임업, 수산업, 뭐 농사 짓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사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라가 개발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산업으로 넘어갔어요. 대표적으로 공장 짓고 제조를 많이 했죠.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중화학공업, 기계, 그 다음에 경공업 쪽에서는 식품, 섬유, 의류 쪽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이게 농업, 임업, 수산업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걸로 먹고 살았고, 그리고 경공업은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이쪽으로 많이 이제 먹고 살았죠. 그래서 한국으로 치자면은 뭐 가리봉동의 섬유공장이라든지 지금의 뭐 독산동, 가리봉동, 가산 디지털 단지, 뭐 그다음에 뭐 구로 디지털 단지, 과거에는 이런 데가 다 섬유, 의류 이쪽이 많았죠. 섬유공장, 가발공장 이런 경공업들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중공업 분야로 이제 넘어가면서 뭐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핫해지고 지역이 많이 발전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이라든지 전력가스 이런 산업들이 개발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점점 더 잘 살아지면서 한국은 이제 3차 산업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3차 산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이라든지 숙박, 음식, 뭐 운송통신이라든지 금융부동산, 교육서비스, 오락예술, 문화, 엔터가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과거에는 농사를 지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공장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건설을 하거나 이러면서 자녀 세대를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뭐 한 X세대 한 그 이후 정도부터는 요 숙박 음식점이나 운송통신, 금융부동산, 교육서비스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 짓는 쪽이나 혹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이제 도태되고 이런 쪽으로 방향성이 나아갔었죠. 물론 여기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3차 산업 쪽에서도 조금 더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업이라든지 금융, 뭐 보험, 운송 이런 쪽을 3차 산업으로 묶어버리고 정부나 의료, 교육 서비스 쪽을 4차 산업으로 묶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을 많이 좀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한 3차 산업, 뭐 2차 산업 뭐 이렇게 좀 넘어오고 점점점 이제 개발이 돼가면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개발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제 향후 미래 산업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지금으로서는 좀 제조업에 해당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라가 점점 잘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제조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다른 국가들의 위탁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제 맡겨버리고 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진국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선진국들이 어떤 사업을 하냐면 금융을 발전시킵니다. 금융이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금융이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주기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한 노후,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이전 세대는 저축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비롯한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주식 투자, 금융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불행한 노후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투자가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국가가 성장의 정체 구간에 들어섰고 금융이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는 단계로 갔기 때문이에요. 성장이 정체로 들어섰다라는 건 금융을 통해서 자본을 이용한 소득이라든지 자본을 이용한 이제 가치를 창출해내고 생산성을 창출해내야 하는데, 그 과도기에 지금 한국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을 통한 성숙화 단계로 들어서게 됐을 때 지금의 이 정체된 성장을 금융 성숙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조차도 알고 있는 사실을 나라의 유수한 관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국민들의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나고 점점 한국 사람들의 지식 수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육 수준이 올라간 효과도 차지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력만으로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1차 산업, 2차 산업부터는. 근데 3차 산업부터는 머리를 써야 되는 산업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산업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R&D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AI라든지 반도체 로봇이 미래 성장성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큰 가치 그리고 생산성을 창출해내는 건 단순히 로봇이라는 그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반도체라는 그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생산성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국가가 고민해야 되는 건 R&D,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 교육 그리고 전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죠.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R&D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예전에 제가 애플의 예시를 들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애플이라는 기업은 사실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죠. 애플이라는 그 아이폰 같은 휴대폰들은 사실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애플이라는 미국 기업은 결국에는 그 가치 창출, 이전에 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유수한 기업인들이 만들어냈던 이 플랫폼이라든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설계하고 어떻게 짜맞추는지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국은 이제 이 사업을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야 되고 이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 국가의 격이 높아진 상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반도체 역시도 시스템과 그리고 그 분야 쪽 비메모리 쪽으로도 가고 사실 반도체라는 이 절대적인 산업 자체가 앞으로도 메모리 쪽에 사업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도체는 앞으로도 개발을 하겠지만 이미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이 물론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좀 불안정했고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성장성이 정체에 다다랐어요. 이걸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서는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에 대한 그리고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협으로 다가와요. 성장이 답보되면 현재 정권에 대한 손가락이 지금 정권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돌리려면 성장성을 다시 또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책임을 이제 아무래도 정부 쪽에도 묻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뭐 다 정부 탓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투표를 할 때 그런 게 다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제 민감해질 것이고 그 해결책으로 제약바이오가 또 저는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또 이제 훨씬 더 큰 산업을 창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지방들이 많이 이제 살아났었는데 지방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건설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의 포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울산 같은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약바이오로 인해서 지방들이 또 이제 발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보다도 이제 인구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AI 반도체 로봇, 인류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스마트 팩토리 산업이 발전을 할 것이고 제약바이오 산업이 발전을 하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이 또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부동산 쪽도 점조직 형태로 이제 좀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정 인프라가 구축이 된 지역들만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부동산 쪽까지 좀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요. 부동산이라는 거에 투자를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일자리도 보고 인구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저는 1순위로 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바로 일자리예요. 왜냐하면 일자리와 산업이 그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교통, 교육, 그 갖가지 인프라 모든 것들이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한 일자리가 들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서야 되냐면 바로 고연봉 일자리 그리고 미래 산업 일자리들이 들어서고 거기에 관련된 주요 기업들이 들어서야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을 먹여 살리는 대표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덕을 본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서울은 원래 도심이기 때문에 수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부동산 가치를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중에서도 금융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3대 업무지구라고 많이 얘기하는 지금은 좀 퇴색됐지만 종로를 비롯해서 특히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저는 이제 금융은 한국이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낡았잖아요. 앞으로 강남보다도 엄청나게 성장 포텐셜이 많은 부동산으로 여의도를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저는 여의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용산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또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좀 띄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뭐 이거를 이제 이제 좀 떼어놓고 보더라도 여의도 용산을 수도 쪽은 뭐 거기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단타장이님 그거 저도 알아요. 여의도 용산 좋은 건 성장성도 좋고 안정성도 좋은 건 압니다. 근데 이제 지방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렸을 때 반도체로 놓고 본다.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 수도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여의도 용산을 볼 수 있겠는데 반도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지역들이 있죠. 그쪽을 우리가 보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사에도 나온 건데 성남 그리고 수원 화성, 평택, 용인, 이천, 안성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경기 북부권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북부 쪽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서울은 당연히 비싼 건 아는데 경기도 수도권 쪽에서도 그럼 어디가 좋냐 부동산으로 놓고 봤을 때 북부랑 남부 딱 반을 잘랐을 때 북부 쪽은 사실 개발이 되기가 매우 어렵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북한 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경기 남부 쪽으로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한 지역들이 활성화됐어요. 저도 이제 수원 출신인데 뭐 수원을 비롯해서 화성도 옛날에 무슨 연쇄살인 사건 나고 되게 안 좋은 도시였는데 동탄을 비롯해서 반도체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용인도 그렇고요. 용인 옛날에 완전
예, 뭐 없었어요. 뭐 에버랜드 말고는. 근데 지금 뭐 성남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됐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수혜를 받은 도시들로 이런 도시들. 그렇다고 해서 이천이나 용인 뭐 이런 데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장이 지어지고 거기에 인프라가 구축되는 그런 특정 도시들이 좋다. 그래서 과거에는 너 어디 살아 그러면은 나 화성 살아 이랬는데 요새는 화성 산다고 안 하죠. 나 동탄 살아 이러잖아요. 너 어디 살아? 성남 산다고 안 하죠. 판교 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구축된 그 도심권, 핵심 업무지구를 기반으로 한 그 지역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뭐 수원에서도 어디 살아? 뭐 수원 산다고 안 해요. 영통 산다 그러고 광교 산다 그러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앞으로 R&D 산업이 이제 중요해지면서 R&D의 대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동안 한국을 이끌어갔지만 좀 불안했던 산업 중에 하나인 제약바이오 산업. 제약바이오는 한국에서 어디가 이제 육성이 될까요? 바로 송도가 육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송도를 필두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청라라든지 영종도 이쪽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송도 쪽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5대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 뭐 바이오팜이라든지 SK그룹,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롯데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하나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다 송도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단계고 뭐 제대로 완전히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CDMO 사업을 하는 제약바이오 국내 기업들의 특징상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항과 좀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천국제공항이 있다 보니까 인천의 송도가 지금 제약바이오, 바이오 클러스터가 육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디가 더 한국에 돈이 더 되는 산업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까지는 한국을 먹여 살린 산업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R&D의 대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이제 송도 쪽에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산업 중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해 볼 만한 가장 가치가 높은 섹터를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로 보고 있는데 물론 성장성 있는 로봇과 뭐 AI 이쪽도 좋게 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봇 AI도 장기적으로 좋은데 거의 이제 핵심적으로 시장을 주도해가지고 나가는 산업으로 이 두 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부동산 쪽까지 놓고 본다면 송도 그리고 영종도 쪽도 여러분들이 좀 곁들여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만 봐야 된다면 좀 송도 쪽이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지금 국제학교 그리고 각종 대학교들이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업들과의 R&D 시너지, 인력 보충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취업 난방 한계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의 난방 한계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취업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난방 한계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각종 기업들이 자기들의 회사를 어느 지역에다가 이제 지을까 사옥을 이렇게 고민을 할 때 혹은 공장을 지을 때 보통 난방 한계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왜냐하면 인재를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 서울로만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뭐 인구수가 줄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산업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업 난방 한계선이라고 얘기 드렸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 이런 반도체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이나 평택 이 반도체 공장들 아래로는 기업들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인천 쪽에 이제 국제학교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들어서면서 인재들을 이제 많이 좀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바이오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바이오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여기가 중공업 단지거든요. 위쪽에 이쪽에 이제 소재 부품 기업을 육성을 하고 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이렇게 직각 구조로 만들어내고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아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영종도의 이쪽이 바이오 산업단지 자유무역 지점 거점으로 이제 만들려는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송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판이 짜지고 있다라는 거, 바이오 클러스터가 육성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쪽이랑 이쪽은 조금 뭐 확실하진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송도 쪽은 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송도 쪽이 부동산이 거품이 무너지면서 주가라고 하네요. 제가 습관이다 보니까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한번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투자 관점에서 수도권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한번 이제 차세대 제약바이오의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송도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요새 또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약바이오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제가 지금 추세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R&D 산업에 가장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게 아무래도 바이오인 만큼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송도 쪽의 부동산 투자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송도에 집 샀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고 싶은데 아직 사진 않았고요. 저는 반도체를 좋게 보면서 수원에 먼저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수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게 서울과 그리고 송도예요. 아직 사진 않았지만 서울에도 이제 부동산을 이미 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수원에 부동산을 샀고 그 다음에 서울에 부동산을 샀고 왜냐하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하자는 차원에서 서울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송도 쪽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아직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송도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남동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든지 영종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확실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송도는 거의 송도를 중심으로 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송도를 주축으로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천국제공항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라 이 바이오 산업단지 자유무역 지점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게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뭐 다른 데가 될지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R&D 제약바이오 산업이 육성이 될 것이고 제약바이오가 성장할 거를 기대하면서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꼭 주식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까지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얼마나 뛰어난 생산성을 창출해내는지 그런 기업들에 집중하다 보면 그 기업들이 모이고 있는 부동산이 또 있어요. 그런 생산성을 창출해내고 있고 능력 있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아떨어지는 산업의 핵심 대기업들이 모이는 부동산은 또 오를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과 교육과 각종 인프라가 따라서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간다, 교통 때문에 이사 간다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고연봉 그리고 성장성 있는 산업의 일자리가 모이는 곳을 보셔야 됩니다. 그곳에 교육이나 교통이나 각종 인프라는 알아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요인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우선순위를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과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거주하고 살 거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투자 관점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돈을 벌겠다라는 관점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교통, 교육, 인프라 이런 거는 우선 요소가 아닙니다. 고연봉, 성장성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아떨어지는 산업과 각종 기업들이 모이는 그 산업을 기반으로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을 보셔야 돼요. 그게 저는 반도체 쪽으로 경기 남부권의 평택, 화성, 수원 이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본 거였고요. 플랫폼 사업으로 또 분당 이런 데도 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다음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제약바이오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로 엄청나게 큰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먹거리로 지금 현재 SK와 삼성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반도체는 눈여겨보고 있고 그 다음 먹거리로서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발맞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각종 그 대기업 오너들도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송도는 지금 거의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이제 성장성이 나올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차,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금융이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여의도가 뜰 거다.
그 다음에 용산이 이제 또 국제적인 산업단지로 만들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도 좀 보시면 좋은데, 어찌됐건 용산뿐만 아니라 금융단지로서 여의도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으로 봤을 때 경기도 남부권, 취업 남방 한계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역,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인천 송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약바이오 그럼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좀 제가 최근에 이제 설명드렸던 기업을 3시간 30분으로 자세한 매수 해봄직한 종목들을 여기다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가 2,900회밖에 안 되긴 하는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은 유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DMO, CRMO 요 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자체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이 성장 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차트상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24년도부터 회복 국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실적 역시도 돌아서고 있는 시점이에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기업적으로도 이제 계단식으로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지 않았던 기업에 속해서 유바이오로직스는 미리 자세한 기업 분석은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기업 분석을 한 후에 여러분들께 그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여러분들이 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제약바이오 주식 탑 8 요 영상이랑, 그 다음에 드디어 때가 왔다 제약바이오 투자 1순위 요 영상까지 여러분들이 시청해 보시면 제약바이오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이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거의 주식 얘기도 했지만 부동산 얘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줄 만한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알람 버튼, 구독,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기업,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